안녕하십니까? 로드마스터 세계 시민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현대판 신분사회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레이트는 200여 개국이 넘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는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들 중 4위에 랭크하는 그런 국제 도시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는 가장 많은 종류의 국적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어떠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약 12%가 이곳의 주인인 에미라티, 현지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88%는 외국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로는 인도가 27%, 파키스탄이 12%,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란, 이집트, 네팔, 스리랑카, 중국 등 그런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 안 좋은 곳이어서 1960년대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안 되는 적은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 60년대에 석유가 발견되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로부터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척박한 땅에서 매력적인 인공 오아시스로 만들기 위한 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몰려들어서 지금은 9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석유가 많이 나는 우리 GCC 국가에는 현지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집주인 가족 수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외국인들은 이곳에 몰려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직장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사막을 걷는 여행 같은데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오아시스에 잠시 쉬면서 다음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재정비한 것처럼 중동의 석유 부국들의 인공 오아시스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한 중간 정착지로 이 사람들이 들려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국제도시는 런던, 뉴욕, 파리 등 다른 국제도시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다 보면은 왕, 로얄 패밀리, 왕족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태국, 캄보디아, 일본, 모로코, 스와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왕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실질적인 나라는 총리가 다스리는 입헌군주제라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왕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그리고 UAE는 7명의 왕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아직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동유럽의 일부 그리고 중동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라비아 반도는 사람 살기가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부족 중심으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부족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부족의 우두머리를 셰이크라고 불렀고 셰이크가 다스리는 지역과 사회를
쉐이크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쉐이크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영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세우고 그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열심히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다니며 무역을 하던 영국 배들이 해적들을 만나서 물품들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지역을 파일럿 코스트, 해적들이 자주 등장하는 해안가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힘을 쓰고 있었던 쉐이크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지역을 위협하던 러시아, 프랑스 등으로부터 영국이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에서 행하고 있었던 진주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도 셰이크들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지역을 트루시얼 스테이트라고 이름까지 짓습니다. 파일럿 코스트 트루시얼 스테이트는 뭐예요? 영국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예전에 들은 것처럼 둘 다 뭡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지어준 이곳의 이름이기도 하죠. 참고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의 이름을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날 옛적에 이 지역의 이름을 Sea of Korea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불리웠는데 일본이 1919년에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국제수로협약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이 지역을 일본해라고 주장하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지도를 만들 때마다 이곳을 Sea of Japan이라고 명명하라라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지도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 우리나라도 이 지역의 이름을 원래대로 수정해야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금 이렇게 Sea of Japan하고 East Sea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보호 속에 지내고 있었던 이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950년, 60년대에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그리고 그동안 영국이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1968년에 영국 보호령이라는 조약, 더 이상 우리 영국 군대가 이 지역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셰이크덤들이 작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보다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먼저 6개의 에미레이트가 1971년 12월 달에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1972년에 라스알카이마까지 합류해서 오늘날의 아랍에미레이트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래 사진은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서 우리 내셔널데이가 되면은 국가가 형성된 이 날을 기념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왕인 셰이크가 아직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셰이크가 이 모든 지역의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해도 셰이크로부터 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은 결혼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혹은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면 셰이크로부터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셰이크가 이곳의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힘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는 카팔라라는 스폰서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이곳에 와서 거주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에게 일정 금액 돈을 주고 거주비자와 사업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현지인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도 많은 금액 다시 현지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없어졌지만 엑스퍼밋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해외로 나가거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지 스폰서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도 또한 있었습니다. 때로는 현지 스폰서가 외국인을 마음대로 추방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크고 좋은 사업들은 로얄 패밀리인 왕족들이 꿰차고 있어서 더 많은 이익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쉐이크가 이 지역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의 전통으로 인해서 쉐이크가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면서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한된 음식이 떨어지기 전 다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는 사막 여정 가운데서는 방향을 잘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 찾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하는 많은 사람의 의견보다는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의 그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리더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부족주의, 이 사막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왕인 쉐이크가 이 지역을 아직까지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거부감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족들과는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